오늘 한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청의 검사들 이들이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겠다 하고 나선 것이 우리 국민들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될 그런 처지에 놓였다. 그것이 안 됐다. 혹은 그 편을 들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자기들이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검찰청의 공무원인데 이것을 두고 보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검사들이 나선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인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뉴스 그것도 또 국민들로서는 참 어이가 없는 그런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이것은 좀 속이 답답하더라도 참고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그가 이번에 참가한 곳이 제로 헝거, 그러니까 배고픔이 0이 되는 그런 혁신을 하겠다 하는 정책회의에 가서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로 헝거라는 말이 참 묘하게 언밸런스하다. 얼마 전에 문재인 씨가 탄소 제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더구나 이 기아,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세기 후반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같은 이런 그 좀 여유 있게 사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사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우리의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닌 제로 헝거를 내세웠다. 왠지 아마추어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유엔에서 좋아하는 지속 가능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자체가 너무나 혁신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로 헝거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내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네이버를 보게 되면 가끔 웬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는 꾹 참고 있어요. 이런 광고를 아주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배고픔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인영 씨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영토 안의 문제는 좌시하고 바깥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야 하겠죠. 우리나라 어린아이가 배고픈 것은 좀 참아라. 다른 나라 혹은 저 북측에 좀 더 배고픈 애들을 돌봐야 하니까 너는 그 좀 참아라.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비드-19, 이 중국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물의 생산 공급 체계가 무너졌다. 우리나라도 그 채소, 뭐 김장 채소, 일반적인 우리 그 식용 채소, 또 여러 농작물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죠. 다른 해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여기에 더해져서 기후변화까지 있어서 극심한 기근 그리고 식량난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이 식량을 지금 확보해 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한두 달 전에 벌써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식량 남아돈다고 해묵은 거 처리하고 우리도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아마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지구 전체의 기근의 문제가 다시 현실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이인영 씨가 우리 자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헛소리입니다.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민족이자 동포이며 수해, 코로나, 제재라는 삼중고 속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는 그쪽이나 우리나 똑같이 어렵고 수해라는 것은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제재는 스스로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죠. 어떻든 김정은 집단이 이런 문제거리를 안고 있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김정은이는 놔두고 죄 없어 보이는 북한 주민을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겪은 이런 어떤 그 화법이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 주민이 아주 어렵다. 근데 제로한 거라는 것은 북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전 지구적으로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우리 그런 의미에서 동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계의 인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장관은 그저 북한밖에 안 보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안 보이고 북한만 보고 있다. 아마 통일부 장관이라는 아주 협소한 그런 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기가 북한하고 뭐 관계가 있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반도의 긴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긴 역사 하면 우리가 한 5,000년 이상으로 생각을 하죠. 남북 주민들은 하나가 돼서 살아왔다. 남과 북의 주민이 하나가 돼서 살아왔다. 그런데 남과 북의 주민들이 이렇게 나뉜 것은 한 70년밖에 안 됐죠. 지금도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뭐 이런 바보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김정은 집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북측이 안전의 공동체입니까?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겁니까? 그들이 없으면, 북핵이 없어지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지는 겁니까? 나아가 코로나를 포함한 보건, 의료, 재해, 재난, 기후, 환경 분야 속에서 남북이 공동의 협력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보건의료, 재해, 기후, 환경 이런 것은 사실은 기후 환경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북측보다는 중국이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협력이라기보다 그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이웃나라 국민의 생명보다 자기들의 그 돈 버는 것이 중요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것들, 재난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들은 우리에게 가령 예산이 100조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다 쓰는 거하고 북측에 반을 주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씨에게 박수를 보내는 대중들도 이것은 동일하다. 그런 것이죠. 이들만 이런 겁니다. 남북 인도 협력은 어느 한쪽이 도움을 주기만 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더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상생의 길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면 북측에서 우리에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줄 게 없으니까 이인영 장관이 기껏 한다는 게 북한 술 갖고 오겠다. 뭐 그런 거 계산해서 맞바꾸자. 이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시혜적 차원이라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혜라고 하는 것은 굶고 있는 거렁뱅이, 거지에게 그저 바가지에 밥 한 술 말아서 던져주는 거,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의 김정은이 세력은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차 한 대 실어다 주고 내가 돈뭉치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쟤들은 거지다. 내놓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도 똑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년 봄이라도 식량과 비료를 통해서 적시에 남북이 협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들 국어 쓸 줄 모르죠? 식량과 비료를 통해서 협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김정은이 보고 내년 봄이라도 식량과 비료를 보내달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내주고 싶으니까 받을 방법을 강구하든지 혹은 받겠다고 말이라도 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협력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주겠다 하는 사람이 그 속마음에 저렇게 거지 동량 주듯이 시해라는 마음이 꽉 차 있고 청와대에 앉아서 자기들끼리는 낄낄거리면서 아마 그런 얘기 하겠죠. 쟤네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굶다 지쳐서 분명히 손 벌리고 나올 거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입으로는 이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생, 그쪽에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뭘 내놔서 기브앤테이크를 하겠다는 겁니까?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그 장관하고 회의를 하려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통일부에서는 국가 간의 일이 아니고 민족 내부의 일을 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만나려고 한다면은 그 서열이 저 끝에 그냥 참가하는 게 되겠죠. 주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다. 그런데 이인영 장관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북측에 뭔가를 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 보도될 거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구절절이 이렇게 보내고 싶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인영이 친북이나 빨갱이여서 그런 것일까? 그것은 그렇지 않겠죠. 이제 우리 정부조직법 제31조를 보면은 통일부를 규정합니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뭐 하는 공무원인가? 이런 걸 정해 놓은 것이죠. 통일부 장관은 통일, 남북 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니 지금 통일에 대해서 진척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을 공격할 무기만 착착 개발해서 시험하고 자꾸 더 센 무기가 있다. 이 수도권은 생화학 무기 같은 거로 그냥 그 국민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저 남쪽에 그 양산 근처 그쪽으로 가서 살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김경수 씨하고 해서 저 남쪽에 자그마한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되겠지만 독립한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거기 몰려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어떻든 지금 통일을 이야기할 상태는 아니다. 문재인 씨는 계속 무기를, 더 최신형 무기를 사들이고 개발하고 있고, 북측의 김정은이도 똑같고, 그런데 한판 붙겠다 하는 게 아니고 통일을 하겠다. 그것은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남북 대화. 사실 이 남북 대화 한다고 나가서 자신만만했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치명상을 입혔죠. 절대 패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문재인 씨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엇인가를 망가뜨리는 데는 재주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 미국을 망가뜨릴 정도가 됐다고 하면 재주는 재주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자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협하던 것 저쪽에서 다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관광 가던 거, 그거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도 그래도 가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할 게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 교육은 하겠죠. 이쪽에 온 그 북측 주민 중에 이쪽에 와서 살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겠다 하고 온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 교육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앞에 나설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본인이 지금 막 설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제 북측하고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오갈 수 없죠. 가서 우리가 그 땅을 미수복지구를 수복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냥 놔두고 그쪽에 물건을 보내주겠다, 돈을 보내주겠다 하는 것들은 원래는 금지되는 것이죠. 유엔 제재가 아니어도 대한민국 국법상 금지되는 겁니다. 단 하나 개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게 바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 왜 해놨느냐? 김정은 집단 보고 개과천선해서 백기 들고 항복해라. 그러면은 서로 좋게 대화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률을 보면은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이 이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이 뭐를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결국은 문재인 씨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번에 북측에 왕래한다든지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또 고치겠다 하고 나온 것도 또 지금 이인영 장관이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 좀 보내주고 싶다고 하는 것도 그러고 보면은 문재인 씨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문재인 씨가 간절하게 북측에 뭔가를 보내주고 싶어 한다. 짝사랑인 것이죠. 이제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는 문재인의 부하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법적으로도 특히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씨가 만약에 그냥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지만 허수아비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핵심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인영 씨는 뭐 친북도 가능하고 또 뭐 빨갱이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가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는 한은 그건 아니다. 북측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히 좋아한다고 계속 허공에 대고 호소를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문재인 씨의 마음이다. 그 문재인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같은 이 11월 26일 이런 그 축사가 보도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외교통일을 위해 나가서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한 것도 같은 그 보도가 되기는 11월 2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이죠. 중국의 왕이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하고 만나고 싶어서 면담을 추진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 답을 잘 들어야 합니다. 추진한 바 있다 없다 말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무근이다. 전혀 그런 일 없다. 이게 아니고 성격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말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중단시켰다. 면담을 하려고 가서 그 면담 신청을 그 예약자 명단에 넣어 놓으려고 하다가 중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 시점이 거기가 아니면 이인영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왕이를 만나는 그 식당 들어갈 때 순서 적어 놓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요즘에 그 명단에 안 쓰면 왕이가 이거 이인영 씨가 여기 와서 줄 서고 있구나 하는 건 모르겠죠. 이제 그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인영 장관이 한 이 답변이 사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양쪽을 다 풀이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거절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인영 장관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나? 뭐 혹시 이 말이 참 애매한데 거절당한 게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래?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안 맞으니 저희가 안 한 것도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말로서 참 제대로 안 된 말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시간이 안 맞으니 저희가 안 한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앞에서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다 중단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인영 장관이 왕이를 만나려고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 했더니 시간이 안 맞았다. 그것은 왕이의 시간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이인영 측의 시간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이인영은 왕이를 만나고 싶은데 이인영이 시간이 없다.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인영은 왕이를 만나고 싶은데 왕이 쪽의 시간이 안 맞았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다. 그러니까 면담 신청을 중단했다. 결국은 거절당했다기보다도 불가능해서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나기를 이인영 장관이 백방으로 타진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 필요에 의해서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문재인 민주당이 여권이 옛날 명나라 청나라 칙사 떠받들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인영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나의 처지가 왜곡되지 않느냐. 백방으로 뛴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백방으로 뛰지는 않았고 이제 99방으로 뛰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해서 아마도 이인영 장관이 왕위를 만나려고 상당히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려고 했지만 그쪽 시간이 안 맞아서 결국은 안 만나려고 무리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끝난 게 아닌가, 아니면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북측에 뭔가 북한 주민이 너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 뭔가 만나고 싶고 손잡고 싶고
주고 싶고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왕위를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 문재인의 마음이다. 문재인 씨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왕위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김정은이 측에 어떤 좀 소식이라도 전하고 싶다. 뭔가 연결의 끈을 좀 이렇게 대신 좀 그 연결 지어줄 수 없을까?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씨가 왕위를 만났죠. 이것도 내내 같은 11월 26일의 일입니다. 뉴스에 보면 오후 4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만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왕위를 만났으니까 문재인 씨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겠죠. 과연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뉴스원의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뭐 생각해서 고맙다 하고 인사하고 생각해서 좋은 말 하고 그러니까 물론 A4를 준비했겠지만 굉장히 그 뭔가 해주고 싶은 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짐작했던 게 맞나 틀리나 하고 한지 한번 그거를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비핵화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보면은 왕위는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시를 받아들고 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뉴스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왕위가 함께 노력하자. 또 왕위가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 위치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말을 한 대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죠. 문재인 씨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러면 지금 전쟁 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이게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씨 당신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중국을 상대하면서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줄다리기를 하고 이익을 상당히 뽑아먹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 리마연의 지난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과적으로 미국을 속이고 또 때때로 중국을 속이고 이렇게 문재인 씨가 가장 신의를 지킨 곳은 아마도 김정은이 측이 아닐까. 김정은이도 때때로 속이고 뭐 밖에 나타난 것으로는 그렇죠. 아주 말솜씨가 좋고 기교가 뛰어난 문재인 씨.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하마터면 운전대도 잡을 뻔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대 한번 잡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모두 다 꼴도 보기 싫다. 빠져라 이렇게 된 그런 문재인 씨가 맞죠. 그런데 이게 비핵화라는 것이 아니고
종전선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왕위가 왔는데 왕위를 통해서 시진핑을 심부름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만일 바이든 씨가 대통령 취임을 한다면 그러면 시진핑 보고 가서 바이든 씨하고 얘기를 해서 이 종전선언을 하자. 내가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좀 뛰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국 쪽에서 펀치가 날아오지 않을까? 시진핑이 노여워하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해야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또 드러났습니다. 왕위를 보면서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이게 인사같이 들립니까? 왕위가 언제부터 한국을 위해서 역할을 했습니까?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문재인 씨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그 반대편에는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측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 왕위가 문재인 씨의 일꾼입니까? 부하 직원입니까? 아마 왕위는 이 말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앞에 했던 이야기도 해달라는 이야기겠군요. 그러면 왕이 보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일을 많이 해달라.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남의 회사 사원을 그냥 공짜로 부려먹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중 우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 계기에 한중 관계의 중시를 보여주신, 한국말을 중국말처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 이제 자기가 윗사람으로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계기에 한중 관계를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러면 이게 간접적이다. 그걸 알 수 있죠. 계기에 뭐뭐 하는 김에 어떤 기회가 와서 우연히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1대1 이런 게 아니고 저쪽에 가서 돌아서서 남하고 얘기하다가 거기서 한국도 있었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계기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얘기는 별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가 한 말이 좀 독특합니다. 왕이가 양국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 취임 이후, 그러면 이제 문재인 씨 얘기를 하겠죠. 벌써 3년도 훨씬 지난 얘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그 사이에도 많이 만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갔는데 아무튼 갑자기 과거로 가가지고 마치 지금이 2017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제 느낌이 그런 것이죠.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 간의 관심 속에 양국 관계를 이제 2번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방해를 없애고, 방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호적인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없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해를 없애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아직도 있고 방해도 아직도 있다. 아직 좋은 사이로 얘기하기는 멀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나라, 가까운 이웃 나라. 어차피 땅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운 이웃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참 심각한 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방해가 있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관계가 좋아진 계기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문재인 씨는 중국하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보 교류를 하면서 협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합동 방역을 했고 중국하고, 그리고 제때 이 정보 교류를 하면서 협력을 해왔다. 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돼 있고 세계 경제가 지금 멈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타격을 입고 하는 이 감염병 코로나19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둘은 가장 먼저 이런 정보를 교환했고, 그리고 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를 해서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했다. 사실상 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중국의 전체 인민 숫자 대비 사망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의 이 코로나19로 인한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고 한 거기에 비하면 이쪽이 가장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왕위가 와서 지금 하느냐, 그런 것이죠. 아마 지난 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진다든지 어느 정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분명히 다시 나올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와서 한 겁니다. 한국과 중국만이 2020년 봄에 돈을 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그 후에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나라들,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초창기에는 한국과 중국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왕위가 와서 우리 미리 정보 교류했고 우리는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가장 피해가 적었다. 이게 과연 좋자고 하는 소리냐. 내막이 어떤지 우리 국민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괜찮은 모양이죠. 이거 뉴스에 내보냈으니까. 그리고 왕위가 문재인 씨를 만나서 한 이야기 같은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격이 다른 것이죠. 만난 자리도 다르고, 근데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위를 만나서 10가지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지역 이슈에 대한 공감대 10가지. 그 10가지가 뭐냐? 이거 참 심각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서 산불 이야기를 했던 그 사고뭉치가 맞죠. 그런데 하필 이때 또 10가지를 뭔가 왕이하고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참 문제다. 그리고 왕위의 뉴스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아주 불편한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왕위가 26일 오전 그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를 본다고 한다면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한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같이 군사 안보 이면에서 중국과 같이 한 팀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 중국과 같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미국이나 호주, 인도, 일본 이런 자유세계 그쪽에 대해서 싸우게 되면은 중국과 한 팀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중국하고 손잡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무슨 한반도 태스크포스인지 뭔지 해서 대규모 사절단이 갔을 때 누가 갔습니까? 문재인 씨 보고 이지맨, 만만한 인간이라고 했던 송영길 씨, 그가 거기 대표였는지 하여튼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오던데 그가 갔죠. 그 사람은 친러시아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군사 합동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같이 이 지역을 함께 수호하는 팀이 되기로 한 겁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가지 약속한 것 중에 지금 왕위에 대한 뉴스가 이게 나온다면은 그거 약속도 한 거냐? 참 정신없는 정부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한다. 그러면은 이 경제와 안보의 그 중요한 선이 인도 태평양 라인하고 1대1로가 있는데, 사실 일본처럼 얕게 굴면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어도 일본 보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한 팀이라고 할 나라가 없습니다. 확실히 일본은 자유세계 국가다. 중국하고 일찌감치 1대1로에 들어가 있어도 자기 선을 지키고 주체성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안 듣는 것이죠. 외교적으로 존중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1대1로 쪽에 한 발 들어가면 인도 태평양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고 경제 타격 받습니다. 버림받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보완을 위해 기여해 나가고 있다. 결국은 중국하고 밀착이 됐다. 왕위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이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중국에 찰싹 들러붙은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오매불망 김정은이한테 뭔가 선을 대보려고, 사실은 맞아 죽어도 좋아요 하는 것처럼도 보이죠. 우리 국민이 죽어도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도 오히려 우리 국민을 비난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입니다. 주체성도 없고 비겁하고, 그리고 제대로 국익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도대체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게
그 얼마 안 되는 샘플 조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래서 이들이 오판하게 만드는가. 우리 국민이 이제는 국민 앞에 그 위난이 바로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 여론조사 할 때도 그거 사실대로 해도 됩니다. 뭐 해도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할 때 무책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이 삼류 좌파 정권이 오판합니다. 자꾸 이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통일부 장관이 하는 행태, 그가 문재인 씨의 그 대타다, 대리 역할을 한 거다. 결국은 왕위를 만나서 문재인 씨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의 짐작이 맞았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강경화, 뭐 또 딴 쪽에서는 추미애 이러고 있지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민주당은 당신들이 무슨 정보가 있느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보 부족으로 오판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합니까? 정보 부족으로 오판을 해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그냥 무너집니다. 오판한다고 해서 버텨주지 않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각자의 그 자신의 행복한 삶을, 자신이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 매일매일이 일하라고 맡겨놓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그르치고 있어서 그 공무원 지켜보느라고 우리가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부디 뉴스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할 때는 언제라도 잘못했다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일꾼으로 일해달라고 했던 그 명령을 거둬들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